너 지금 어디야? 우리 가족 예약 내역이 없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출국 당일 아침 공항이 떠나가라 악을 쓰는 남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슨 소리긴. 당연히 너희 가족은 여행 못 간다는 얘기지. 평소 생활비는 칼같이 반반 나누자던 인간이 시부모 칠순 크루즈 여행비 2천만 원은 제 카드로 결제하라며 뻔뻔하게 굴길래 이를 악물고 복수해준 참이었죠. 저는 라운지 창밖으로 비행기를 구경하시는 친정 부모님을 보며 여유롭게 문자를 한 통 전송했어요. 쫌생아, 효도도 각자 셀프인 거 알지? 내 돈은 나랑 우리 부모님한테만 쓴다. 그 시각 발권 카운터 앞에서는 비행기를 못 타게 된 시가 식구들이 단체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대환장 쇼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호구로 알던 시가의 헛된 망상을 완벽하게 박살낸 통쾌한 반격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인천공항 면세구역 안의 대형 통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친정엄마 명희가 내 두 손을 꼭 쥐며 상기된 얼굴로 쉴 새 없이 물었습니다. 아이고 서윤아, 우리 진짜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타는 거 맞냐? 엄마는 지금 이 순간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 죽겠다, 예. 친정아빠 정길이 헛기침을 하며 엄마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에헤이, 이 사람이 참, 공항 한복판에서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촌스럽게 티내지 말어. 우리 딸내미가 돈 팍팍 벌어서 친정 부모 호강시켜주겠다는데 당연히 허리 딱 펴고 당당하게 타야지. 안 그래, 우리 딸? 아유, 영감은 참. 당신은 안 떨려요? 내가 살다 이런 어마어마한 호사를 다 누려보고 진짜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서 내보를 꼬집어 봤다니까. 나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두 분의 환한 미소를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 단단히 맺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저 큰 배 안에 들어가면 수영장도 있고 매일 밤마다 화려한 춤판에 파티도 열린다니까요. 그동안 저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번 여행에서는 돈 걱정일랑 싹 다 잊으시고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즐기기만 하세요. 아셨죠?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출국장 바깥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발권 카운터 앞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우왕좌왕하며 소동을 벌이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민재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카운터 직원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펄펄 뛰고 있었습니다. 내가 앉은 자리까지 목소리가 곧바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남편 민재의 일그러진 입모양은 분명히 험악한 욕설을 마구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화려한 핑크색 등산복 차림의 시어머니 숙자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자기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시아버지 덕배는 뒷짐을 지고 선체로 애꿎은 대형 여행 가방만 신경질적으로 발로 걷어찼습니다. 잔뜩 들뜬 마음으로 공항에 따라온 시누이 내외까지 카운터 직원을 에워싸고 삿대질을 해대며 카운터 앞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내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이 쉴 새 없이 번쩍이며 윙윙거리는 진동을 울려댔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붉은색으로 요란하게 깜빡거렸습니다. 나는 여유롭게 커피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남편 민재의 짐승처럼 악쓰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렸습니다. 야, 이서윤, 너 지금 대체 어디 짱 박혀 있어? 우리가 탈 배표 예약 내역이 아예 통째로 싹 다 날아갔다는데
직원이 없다고 난리인데 이게 대체 무슨 미친 소리야. 나는 등받이에 편하게 기대앉으며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긴 무슨 소리야. 한국말 못 알아들어? 당연히 당신들 탈표가 없다는 소리지. 남편 민재가 거친 숨을 씩씩 몰아쉬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뭐, 표가 없어?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칠순 기념으로 최고급 크루즈 여행 가는 거 네가 책임지고 싹 다 예약해 놓는다고 했어. 안 했어. 나는 콧방귀를 세게 뀌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아? 내가 미쳤니? 생활비는 10원짜리 하나까지 칼같이 반반 나누자고 징글징글하게 굴던 게 누군데? 내가 왜 생판남이나 다름없는 당신 부모님. 칠순 여행을 내 피땀 흘려 밤새워 번 돈으로 턱턱 보내드려야 해? 당신이 늘 말하던 대로 효도는 알아서 셀프라며. 남편 민재가 말을 심하게 더듬으며 당황한 기색을 전혀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설마 그깟 돈 몇 푼 아까워서 우리 엄마 아빠 칠순 여행을 내 맘대로 내 몰래 확 취소해 버렸다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나는 창밖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를 구경하며 감탄사를 연발하는 친정 부모님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취소 안 했어. 예약은 아주 잘 되어 있지. 남편 민재가 숨이 넘어갈 듯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근데 왜 탑승객 명단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동생 가족 이름이 단 한 명도 안 나오냐고. 표 파는 직원이 우리 이름은 하나도 없다잖아. 나는 또박또박 입술에 힘을 주어 명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당연히 없지. 내가 탈 내 티켓 한 장이랑 나 낳아주고 길러주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티켓 이렇게 딱 3장만 제일 비싸고 좋은 방으로 끊었으니까 거기에 당신네 가족 이름이 왜 들어가니? 핸드폰 너머로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 숙자가 바닥을 구르며 내는 곡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아이고 억울해라. 아이고 내 팔자야. 천하의 못된 며느리년이 하나밖에 없는 시애미 칠순 잔치를 아주 다 망쳐놓네. 아이고 뒷목이야. 나 죽네. 남편 민재가 이빨을 빠득빠득 까는 소리가 귓가를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야, 이 미친 여자가 진짜. 너 지금 당장 짐 싸들고 우리 식구들 있는 데까지 무릎 꿇고 튀어오지 못해. 당장 와서 내 카드 한도 다 끌어 써서라도 당일 표 안 구해내면 너 당장 쫓겨날 줄 알아. 나는 남편 민재의 발악하는 말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곧바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 메시지 창을 열고 아주 빠르고 경쾌한 손놀림으로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매일 생활비 반반 타령하던 당신 계산법, 이번에 나도 똑같이 썼어. 효도도 각자 알아서 셀프로 하는 거 알지? 이 쫌생아. 내 돈은 나랑 우리 부모님한테만 쓴다. 당신 부모 칠수는 당신 돈으로 알아서 모셔. 전송 버튼을 가볍게 누르고 미련 없이 핸드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죽은 핸드폰을 가방 깊숙한 곳에 쑤셔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내 30년 인생에서 이토록 머리끝까지 짜릿하고 통쾌한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남들 눈치만 보며 튀지 않으려고 몸을 잔뜩 웅크리던 과거의 내 멍청했던 모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늘 스스로를 잿빛 혹은 회색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하며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치열하게 코피를 쏟으며 밤을 새워 공부한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학교담을 넘으며 완전히 놀기만 한 적도 없었죠. 성적표는 늘 반에서 중간 언저리를 맴돌며 나를 평범함의 틀 안에 가두었습니다. 가슴을 터질 듯이 뛰게 하는 뚜렷한 재능이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간절한 꿈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무난하고 조용하게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성적에 맞춰 집에서 적당히 가까운 어중간한 대학의 어중간한 학과에 원서를 넣고 진학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이력서에 쓸 번듯한 스펙 하나 없어 카페 알바와 작은 사무실 계약직을 전전하며 하루살이처럼 떠돌았습니다. 서윤아, 하루 종일 집구석에 누워서 테레비만 보지 말고 나라에서 공짜로 기술 가르쳐 주는 거 있다는데 이거라도 한번 배워볼래? 친정엄마 명희가 식탁 위에 국가지원 직업훈련 안내 책자를 올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내 의향을 물었습니다. 나는 낡은 소파에 빈둥빈둥 늘어져 텔레비전을 보다가 시큰둥하게 턱을 괴고 대답했습니다. 웹디자인? 컴퓨터로 그림 그리고 예쁘게 꾸미는 거라는데 엄마 내가 그런 복잡한 걸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나 머리 나쁜 거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 친정엄마 명희가 내 등을 가볍게 찰싹 때리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믿져야 본전이지. 해보지도 않고 꼬리부터 내리냐? 젊은 애가 뭐라도 꽝 부딪혀보고 깨져봐야 자기 앞길을 찾지 않겠어? 당장 내일 가서 이름 적고 와.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날 동네 컴퓨터 학원에 덜컥 등록했습니다. 큰 각오나 대단한 결심보다는 그저 당장 할 일이 없으니 시간이나 때우자는 가벼운 마음이 훨씬 컸죠. 하지만 웹디자인은 내 무미건조한 인생에 처음으로 활력과 짜릿한 재미를 안겨주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고 색깔 코드를 입력하는 대로 모니터 화면에 예쁜 결과물이 바로바로 나타났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 작업해도 눈이 뻑뻑한 줄 몰랐고 땀 흘려 노력한 만큼 결과가 확실하게 남는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직업훈련 과정을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전문 자격증까지 단번에 손에 쥐었습니다. 운 좋게 규모가 아주 큰 지역 종합병원의 웹디자인 담당자로 당당하게 정규직 취업을 해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거대한 병원 건물 안에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로병사를 아주 가까이서 마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초조하게 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손톱을 물어뜯는 사람들을 매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수술동에서 종이 위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명하는 보호자의 굽은 뒷모습도 수없이 보았죠. 병원 로비의 공기는 늘 무겁고 차갑게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윤 선생님, 저 내일 드디어 병원 퇴원하고 우리 집에 가요. 너무 신나요. 머리카락이 다 빠진 백혈병 꼬마 환자 지훈이가 내게 다가와 딸기맛 막대사탕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앙상한 두 손을 꼭 잡고 밝은 목소리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훈이 힘든 주사도 잘 참고 정말 장하네. 집에 가면 밥도 아주 꿀꺽꿀꺽 많이 먹고 동네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씩씩하게 뛰어놀아야 해. 알았지? 네, 약속할게요. 선생님도 나중에 꼭 우리 동네 놀이터에 저보러 놀러 오셔야 해요. 알았죠? 하지만 불과 일주일 뒤 지훈이가 급성 감염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병동 간호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기 디자인실 서윤 선생님, 우리 병동 지훈이 소식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 열이 펄펄 끓더니 결국 못 버티고 하늘나라로 갔대요. 간호사가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며 내게 말했을 때 나는 누군가에게 둔기로 머리를 세게 맞은 듯 복도 한가운데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숨쉬며 당연하게 누리던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내일 당연히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체감했습니다. 이렇게 안 아프고 살아서 두 발로 땅을 걷고 숨을 쉬는 게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감사한 거였구나.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병원 휴게실 창밖의 푸른 하늘을 오랫동안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내 타고난 성격은 회색빛에 가까웠지만 더 이상 내 소중한 인생을 흐릿하고 무기력하게 방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주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시가 아니라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안정적인 종합병원을 과감하게 퇴사하고 실력을 인정받아 다른 디자인 전문 회사로 이직해 2년 정도 실무 경험을 혹독하게 더 쌓았습니다. 그 후 조직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독립하여 나만의 디자인 사무실을 차려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웹디자인을 넘어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을 직접 다루는 인테리어 일에까지 시야를 넓히며 사업의 규모를 조금씩 튼튼하게 키워나갔습니다. 내 꼼꼼한 손끝에서 낡고 무너진 공간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희열과 성취감을 주었죠. 사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며 정신없이 바쁘게 일터를 오가던 그 무렵 나는 지인의 소개로 마련된 가벼운 술자리에서 남편 민재를 처음 만났습니다. 작은 이자카야의 구석 자리에 다소곳하게 앉아있던 남편 민재는 아주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민재라고 합니다. 오시느라 힘들지 않으셨어요? 남편 민재가 쑥스러운 듯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내게 빈 술잔을 건넸습니다. 나는 남편 민재의 맑은 눈빛과 시종일관 과장되지 않은 차분한 태도에 묘한 호감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중소기업의 영업직 대리였지만 대화 내내 쓸데없는 허세를 부리거나 자기 능력을 과장되게 포장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취미와 관심사를 나누며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며칠 뒤 화창한 주말 오후에 번화가 카페에서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따뜻한 커피 2잔과 달콤한 조각 케이크 하나를 주문하고 직원이 서 있는 계산대 앞에 나란히 섰을 때였습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지갑을 열려고 하자 남편 민재가 다급하게 손을 저으며 자신의 신용카드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지갑 꺼내지 마세요. 우리 처음 밖에서 만나는 날인데 당연히 남자인 제가 사야죠. 지갑 어서 집어넣으세요. 나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내 카드를 직원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먼저 계산할게요. 민재 씨는 다음에 저한테 훨씬 더 맛있는 밥 사주시면 되잖아요. 호호. 우리는 가볍게 웃으며 창가 자리에 앉아 2시간 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즐거운 데이트가 끝나고 지하철역 앞에서 헤어질 무렵 남편 민재가 갑자기 핸드폰을 내밀며 내게 물었습니다. 서윤 씨, 잠깐만요. 아까 서윤 씨가 계산한 커피랑 케이크값 말이에요. 절반은 제가 바로 서윤 씨 은행 통장으로 보낼 테니까 여기 핸드폰에 계좌번호 좀 꾹꾹 눌러 찍어주세요. 나는 당황해서 두 눈을 둥그렇게 뜨고 남편 민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네, 겨우 10,000원 조금 넘는 커피값인데요, 뭘. 그냥 제가 기분 좋게 한턱 쏜 걸로 하죠. 안 보내주셔도 진짜 괜찮아요. 남편 민재가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고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순 없죠. 요즘 세상에 어느 한쪽만 돈 쓰게 하면서 서로 부담 주면 안 되죠. 아주 깔끔하게 반반씩 딱 나누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좋은 거잖아요. 어서 번호 눌러주세요. 나는 남편 민재의 지나치게 진지한 표정에 헛웃음이 픽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그 뚜렷하고 깐깐한 경제관념이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씀씀이가 해프지 않고 돈 10원도 꼼꼼하게 관리해서 참 듬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버렸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연애 기간 내내 남편 민재는 밥값이든 영화값이든 모든 데이트 비용을 철저하게 1원 단위까지 절반으로 쪼개어 나누었습니다. 내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10만 원짜리 식사를 통 크게 사면 남편 민재는 곧바로 5만 원을 내 은행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사 먹는 1,000원짜리 떡볶이 값이나 2,000원짜리 붕어빵 값도 결코 예외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무르익어 양가 부모님을 뵙고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을 때 남편 민재가 카페 테이블 위에 빼곡하게 숫자가 적힌 엑셀 서류 한 장을 당당하게 내밀었습니다. 우리 결혼 자금이랑 앞으로 매달 쓸 생활비 분담 계획표야. 내가 며칠 밤새워서 만들었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읽어봐. 종이 서류에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부터 시작해 혼수 가전제품, 한 달 식비, 심지어 아파트 관리비까지 모든 지출 항목이 정확히 5대5 비율로 칼같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남편 민재가 아이스 커피를 한 모금 길게 마시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간조했습니다. 서윤아, 잘 들어. 요즘 시대엔 돈 문제 깔끔한 반반 결혼이 필수야. 서로 집안 눈치 볼 것도 없고 돈 때문에 감정 상할 일도 없이 딱 내가 낸 돈만큼만 공평하게 자기 권리를 누리는 거지. 어때? 내 계산 진짜 완벽하지 않아? 나는 나 역시 프리랜서로 바쁘게 일하며 내 밥벌이는 스스로 하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성향이었기에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다 맞아. 늙으신 부모님들 손 벌리지 말고 은행 빚도 지지 말고 아주 깔끔하게 우리 둘이 각자 땀 흘려 모은 돈으로 똑같이 시작하자. 우리는 서로의 똑 떨어지는 합리적인 성향이 아주 찰떡궁합으로 잘 맞는다고 굳게 믿으며 화려한 결혼식장에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달콤해야 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부터 남편 민재의 그 잘난 합리성은 나를 옥죄는 기형적인 집착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지정된 날짜에 공동생활비 통장에 돈을 입금할 때마다 남편 민재는 10원 단위까지 칼같이 맞추며 내 숨통을 막히게 조여왔습니다. 서윤아, 이번 달 집 전기요금이 저번 달보다 500원이 더 나왔어. 그러니까 네가 생활비 통장에 250원 더 얹어서 입금해야 해. 당장 보내.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같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 내가 개인적으로 먹고 싶은 과자를 카트에 하나 집어넣으면 남편 민재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득달같이 과자 봉지를 빼앗았습니다. 야야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비싼 과자는 너 혼자 입 심심할 때 먹을 내 개인 간식이잖아. 이걸 왜 우리가 똑같이 돈 낸 공용생활비 카드로 계산하려고 해? 양심이 있어야지. 이건 당장 내 개인 카드로 따로 긁어. 남편 민재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계산대 앞에서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면박을 줄 때면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당장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 민재의 유별난 짠돌이 기질이 오직 우리의 안정적인 노후와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내 스스로를 세뇌하며 억지로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내 인테리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대박이 나며 자리를 잡고 내 수입이 남편의 월급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남편 민재의 진짜 흉악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입에 달고 살던 합리적인 반반 논리는 철저하게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유리할 때만
교묘하게 적용되는 지독한 이기주의의 얄팍한 포장지일 뿐이었습니다. 그 역겨운 이기심의 끝에서 나는 결국 내 목숨 같은 친정 부모님의 두 손을 잡고 이 호화로운 크루즈에 먼저 오르는 통쾌하고도 씁쓸한 복수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유유히 나아가는 거대한 배의 둥근 창밖을 내다보며 나는 귀국 후 내 앞에 닥쳐올 것엔 분노의 폭풍우를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석 달을 넘어가던 무렵 신혼집 거실에는 늘 남편 민재가 두드리는 노트북 자판 소리가 딱딱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 민재가 두꺼운 뿔테 안경을 콧대 위로 치켜 올리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저번 주말에 네가 안방에서 전기장판 3시간 더 틀었지. 나는 퇴근 후 소파에 지쳐 누워 있다가 무거운 몸을 간신히 일으켰습니다. 주말에 비가 와서 으슬으슬하길래 잠깐 틀었어. 남편 민재가 마우스를 딸깍거리며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계산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번 달 공동생활비 통장에 네가 12,430원 더 입금해야 해. 나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크게 터뜨리며 남편 민재의 옆 통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전기장판 몇 시간 더 튼 걸로 10원짜리까지 계산해서 돈을 내라고 해. 남편 민재가 노트북 화면을 내 쪽으로 획 돌리며 손가락으로 복잡한 표 계산 프로그램을 가리켰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처음 약속한 합리적인 반반 원칙이잖아. 나는 말문이 턱 막혀서 화를 낼 기운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열어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3장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있어. 570원은 거슬러줘. 남편 민재는 정말로 자기 지갑에서 100원짜리 5개와 10원짜리 7개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 손바닥 위에 놓인 차가운 동전들을 내려다보며 나는 이 결혼이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집안 분위기를 피해 나는 인테리어 사업에 더욱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다행히 내 노력은 배신하지 않고 아주 정직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작은 상가 수리부터 시작했던 일이 입소문을 타면서 제법 규모가 큰 식당과 병원 공사까지 척척 맡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밤을 새워가며 일한 덕분에 매달 통장에 찍히는 사업 수익은 남편 민재의 월급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직원도 2명이나 새로 뽑고 번듯한 상가 1층에 내 이름 석자를 단 인테리어 사무실도 정식으로 열었죠. 내 통장이 두둑해지자 남편 민재의 깐깐하던 태도가 아주 묘하고 교활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친정아빠 정길의 69번째 생신을 맞아 온 가족이 외식을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남편 민재가 아침 일찍부터 신나게 콧노래를 부르며 낡은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쿠폰 3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생신 식당은 내가 벌써 완벽하게 예약해뒀어. 나는 내심 남편 민재가 정성을 들여 좋은 한정식 집이라도 예약한 줄 알고 반색했습니다. 진짜? 어디로 예약했는데? 하지만 남편 민재가 우리 가족을 데리고 간 곳은 동네 외곽에 있는 아주 저렴한 고기 뷔페 식당이었습니다. 바닥은 기름때로 미끄러웠고 환풍기가 제대로 돌지 않아 식당 안은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친정엄마 명희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유, 우리 김서방이 참 알뜰하기도 하네. 고기가 아주 연해 보이고 좋네. 나는 진열장에 말라비틀어진 채 놓인 돼지고기를 보며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아빠 정길은 아무 말 없이 질긴 고기를 씹으시며 씁쓸한 표정으로 소주만 연거푸 들이켜셨습니다. 반면 남편 민재는 눈치도 없이 불판 위에 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개걸스럽게 입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장인어른, 여기 삼겹살이 무한리필이니까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드세요. 남편 민재가 상추쌈을 입이 터져라 밀어넣으며 우물거리는 모습을 보자 내 속에서 시뻘건 불길이 확 치솟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남편 민재는 당당하게 할인 쿠폰을 내밀며 10,000원짜리 몇 장으로 계산을 끝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참았던 분노를 매섭게 터뜨렸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아빠 생신인데 그 싸구려 식당이 말이 돼. 남편 민재가 운전대를 잡은 채로 아주 뻔뻔하게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왜 화를 내? 장인어른은 평소에도 격식 차리는 거 싫어하시고 소박한 거 좋아하시잖아. 나는 주먹을 꽉 쥐고 남편 민재의 옆 얼굴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소박한 거랑 궁상 맞은 건 엄연히 달라. 당신 부모님 생신 때도 이럴 거야. 남편 민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소리를 한껏 높여 되받아쳤습니다. 우리 집은 분위기가 다르지. 그리고 요즘 자기가 나보다 돈 훨씬 많이 벌면서 밥값 좀 아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유세를 떨어? 그놈의 돈 많이 번다는 말은 남편 민재가 불리할 때마다 꺼내드는 아주 편리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뒤 시동생 부부가 갑자기 우리 동네로 놀러 왔을 때 남편 민재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남편 민재는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동네에서 가장 비싼 고급 일식당의 특실을 예약했습니다. 재수 씨 왔는데 당연히 최고급 참치를 대접해야지. 남편 민재가 시동생 아내의 잔에 비싼 사케를 콸콸 따라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쉴 새 없이 비싼 요리를 추가로 주문하며 호화로운 식사를 즐겼습니다. 2시간 동안의 식사가 끝나고 직원이 계산서를 특실 안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계산서에 찍힌 금액은 무려 40만 원이 훌쩍 넘어가 있었습니다. 남편 민재가 아주 자연스럽게 내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쿡 찌르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회사 사장님인데 시동생 부부 왔는데 멋지게 한턱 쏴야지. 나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직원이 들고 있는 계산서와 남편 민재의 뻔뻔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시동생 부부 앞에서 차마 부부싸움을 낼 수가 없어서 나는 결국 지갑에서 내 개인 신용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직원이 방을 나가자 남편 민재가 내 어깨를 툭툭 치며 아주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사장님 마누라가 통이 커. 잘 먹었어 여보. 나는 남편 민재의 손을 매몰차게 쳐내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부부의 합리적인 경제 공동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는 오직 남편 민재의 지갑을 지킬 때만 쓰이는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자신의 돈은 단 10원도 쓰기 아까워하면서 내 돈은 자기 체면을 세우는데 아주 쉽게 펑펑 끌어다 썼죠. 나를 돈 버는 기계로 취급하는 건 남편 민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숙자가 두 손을 가볍게 흔들며 우리 신혼집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잘나가는 며느리 사장님 얼굴 보러 왔다. 시어머니 숙자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아주 노골적인 눈빛으로 집안 곳곳을 훑어보았습니다. 나는 서둘러 주방으로 가 시원한 주스를 컵에 따라 내갔습니다. 어머님 오실 거면 미리 전화를 주시지 그러셨어요. 시어머니 숙자가 주스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탁자 위에 컵을 쾅 내려놓았습니다. 서윤아,
내가 며칠 전부터 주방 냉장고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서 밤에 잠을 못 자겠다. 나는 쟁반을 닦던 행주를 내려놓고 불안한 마음으로 시어머니 숙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났나요? 서비스 센터에 수리 기사를 불러드릴까요? 시어머니 숙자가 손사래를 크게 치며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고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10년 쓴 냉장고라 아예 모터가 나갔다더라. 앞집 순자네는 며느리가 이번에 얼음 나오는 1,000만 원짜리 냉장고를 떡하니 사줬다던데. 시어머니 숙자가 곁눈질로 나를 쳐다보며 아주 끈적끈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인테리어 사장님인데 시어머니 냉장고 하나 못 바꿔주겠어?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사과를 깎아 먹던 남편 민재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엄마 말이 맞네. 여보, 당신 저번 달에 큰 상가 공사장금 들어왔잖아. 엄마 냉장고 제일 좋은 걸로 하나 시원하게 결제해드려. 나는 가슴 한가운데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저번 달 공사 대금은 직원들 월급 주고 이번 달 자재 대금으로 결제해야 해서 남는 돈 없어요. 내가 단호하게 선을 긋자 시어머니 숙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며느리년이 시애미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낡은 냉장고 하나 바꿔달라는데 그걸 아까워해. 시어머니 숙자가 무릎을 탁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돈 좀 번다고 벌써부터 시애미를 아주 개똥으로 아는구나. 시어머니 숙자는 씩씩거리며 현관문을 부서져라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나와 남편 민재 단둘만이 무거운 침묵 속에 남겨졌습니다. 나는 깎아놓은 사과를 우적우적 씹어먹는 남편 민재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중간에서 그걸 말리지는 못할 망정 부채질을 해. 내 돈이 화수분이야. 남편 민재가 사과 조각을 입에 물고 짜증 섞인 표정으로 나를 째려보았습니다. 넌 진짜 속이 왜 그렇게 좁아 터졌냐? 내 돈이 어딨어. 부부 사이에 엄마 냉장고 하나 사드리는 게 그렇게 억울해? 나는 남편 민재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내 돈이 없다고? 저번 달 내 전기요금 250원 더 내라고 할 때는 칼같이 내 돈 찾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남편 민재가 말문이 막힌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소파 쿠션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같아. 넌 진짜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데 선수다. 남편 민재는 신경질적으로 방문을 쾅 닫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우두커니 서서 닫힌 안방문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이나 존중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를 쥐어짜서 이득만 취하려는 얄팍한 계산들만 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캄캄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고 내 마음속에서도 이 결혼 생활에 대한 희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신혼집 공기를 피해 나는 매일 새벽같이 눈을 뜨자마자 먼지 쌓인 인테리어 현장으로 도망치다 출근했습니다. 안전모를 깊게 눌러쓰고 작업복 바지를 걷어올린 채 시멘트 바닥을 바쁘게 오가며 직원들과 도면을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오후 늦게 시가 식구들의 잦은 요구에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사무실 책상에 앉아 따뜻한 믹스 커피 한 잔을 타서 마시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유리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화려한 등산복 차림의 시누이 미란이 불쑥 들이닥쳤습니다. 올케 사장님 나왔어. 시누이 미란이 아주 과장된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내 책상 앞 손님용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서둘러 먹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세요? 신우이 미란이 아주 능청스럽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탁자 위의 자재 샘플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휴, 우리 올케 사무실 참 번듯하네. 돈 냄새가 아주 팍팍 나. 신우이 미란이 갑자기 가방에서 화려하게 반짝이는 금장 장식이 박힌 대형 팸플릿 한 권을 꺼내 내 코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올케, 다음 달이 우리 아빠 칠순이잖아.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 호강시켜 드리려고 아주 기가 막힌 걸 하나 알아왔지. 나는 팸플릿 표지에 적힌 초우와 지중해 크루즈 14일 패키지라는 글자를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크루즈 여행이요? 아버님 칠순 잔치 대신 여행을 가시는 건가요? 신우이 미란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손뼉을 짝 쳤습니다. 그럼 요즘 촌스럽게 동네 뷔페 빌려서 잔치하는 사람이 어딨어. 엄마 친구들도 다들 자식들이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벼르고 계시더라고. 나는 팸플릿의 가격표를 조심스럽게 들춰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형님, 여기 1인당 기본 경비만 250만 원인데요. 두 분이시면 5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신우이 미란이 입을 삐죽 내밀며 내 어깨를 가볍게 툭 쳤습니다. 어휴, 겨우 두 분 모시고 우리 식구들 다 빼놓고 가면 아빠가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그래서 민재랑 나랑 우리가 다 같이 가기로 했지. 나는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끼며 신우이 미란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다 같이요? 어머님, 아버님의 우리 부부, 형님네, 네 식구까지 총 8명이요? 신우이 미란이 아주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두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지. 8명이면 대충 2천만 원 정도 나오겠더라. 옳게 우리 민재가 벌써 예약까지 싹 다 맞춰놨대. 나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며 사무실 바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2천만 원이라뇨. 저한테는 상의도 없이 남편이 혼자 예약을 했다고요? 신우이 미란이 아주 뻔뻔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거리며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민재가 올케한테 말한다고 하더니 아직 말 안 했어? 어차피 올케가 시원하게 결제할 건데 뭘 그래. 내가 바빠서 이만 가볼게. 신우이 미란은 나불거리던 말을 남긴 채 바람처럼 사무실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고 남편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아버님 칠순 여행에 형님네 식구들까지 싹 다 데리고 2천만 원짜리 크루즈를 가겠다고. 남편 민재가 전화를 받자마자 아주 태연하고 여유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미란이 누나가 벌써 사무실 찾아갔어? 내일 말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칠순 잔치는 크게 해야 하잖아.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핸드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칠순 잔치하지 말래. 근데 왜 우리 부부 돈으로 형님네 가족들 여행 경비까지 다 대야 해? 남편 민재가 짜증 섞인 한숨을 깊게 내쉬며 목소리를 쫙 깔았습니다. 여보, 미란이 누나네 매형 요즘 사업 어려워서 힘든 거 뻔히 알잖아.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으니까 며느리로서 폼나게 한번 쏘면 어디 덧나? 나는 작년 친정아버지 칠순 때 남편 민재가 했던 아주 비열한 행동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신 미쳤어. 작년 우리 아빠 칠순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단돈 10만 원짜리 봉투 하나 던져주고 동네 고기 뷔페에서 끝냈잖아. 남편 민재가 전혀 물러서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때는 당신 사업 막 시작해서 우리 돈 없을 때였고 장인어른은
원래 그런 소박한 거 좋아하신다며. 우리 집은 다르다니까.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무실 파티션을 발로 세게 걷어찼습니다. 내 돈이 장난이야. 난 절대 내 카드로 그 여행 경비 한 푼도 못 내. 남편 민재가 아주 매섭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협박하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 진짜 속 좁게 이럴 거야. 우리 엄마가 벌써 동네방네 며느리가 크루즈 보내준다고 다 소문내고 다니는데 네가 안 내면 나보고 어쩌라고. 나는 전화를 확 끊어버리고 책상 위에 놓인 팸플릿을 쫙쫙 찢어서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자 남편 민재는 거실 한가운데에 팔짱을 끼고 험악한 표정으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서윤아, 좋게 말할 때 내 개인 카드 줘. 당장 내일 모레까지 계약금 500만 원 결제 안 하면 예약 날아가. 나는 거실장 위에 가방을 쾅 내려놓고 남편 민재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예약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난 절대 그 돈 못 줘. 남편 민재가 내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파 위로 나를 쓰러뜨렸습니다. 너 진짜 돌았어. 나랑 끝내고 싶어. 너 우리 집에 이런 식으로 쫌생이같이 굴면 나도 너랑 더 이상 못 살아. 남편 민재는 급기야 이혼이라는 아주 치졸한 무기까지 꺼내들며 나를 몰아세웠습니다.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할 기회를 줘도 발로 차? 돈 몇 푼 아까워서 우리 부모님 칠순 망치면 내가 널 평생 가만둘 줄 알아. 나는 소파에 쓰러진 채로 남편 민재의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똑똑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 내 고열을 짜내어 자기 체면만 세우려는 아주 탐욕스러운 괴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숙자에게서 타이밍 좋게 전화가 걸려왔고 남편 민재가 스피커폰을 켜서 내 귀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서윤아, 우리 며느리 믿고 아빠랑 내일 당장 여권 사진 찍으러 간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최고야. 시어머니 숙자의 아주 간사하고 신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자 내 머릿속에서 차갑고 예리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무식하고 이기적인 집안 사람들과 말다툼을 벌이는 것이 완벽한 시간 낭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구겨진 옷자락을 털며 아주 싸늘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남편 민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 말이 맞아. 며느리로서 크게 한턱 쏠게. 남편 민재가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꺼봐. 진작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 우리 마누라 진짜 멋지다. 남편 민재는 신이 나서 시가 식구들 단톡방에 당장 문자를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장님 마누라가 크루즈 쏩니다. 다들 여권 챙기세요. 나는 남편 민재가 신나게 핸드폰을 두드리는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 기대해. 며느리로서 아주 평생 잊지 못할 끝내주는 선물을 안겨줄 테니까. 나는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 문을 잠그고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내 숨소리만 들으며 완벽한 계획을 짰습니다. 컴컴한 안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며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시가 식구들의 뻔뻔한 얼굴과 남편 민재의 득의양양한 미소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환영 사이로 작년 친정아버지 칠순날에 쓸쓸했던 풍경이 날카로운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기름때 낀 싸구려 고기 뷔페에서 굳은 표정으로 소주잔만 기울이시던 친정아빠 정길의 굽은 어깨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벌써 이렇게 다 커서 시집도 가고 사업도 번듯하게 하니 아빠는 바랄 게 없다.
친정아빠 정길은 그 엉망진창인 식사 자리에서도 내 손을 꼭 잡고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헌신하고 내 뒷바라지만 하신 두 분께 제대로 된 효도 한번 하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뼈저리게 후회되었습니다. 남편 민재의 그가짜는 합리적 반반 타령에 휘둘려 친정 부모님께는 늘 인색하게 굴었던 내 바보 같은 모습이 혐오스러웠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 돈은 오직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쓸 거야. 아침이 밝자마자 나는 남편 민재가 골아떨어진 사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 남편 민재가 어젯밤 내던져둔 지중해 크루즈 팸플릿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나는 팸플릿에 적힌 여행사 번호를 핸드폰에 조심스럽게 입력하고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한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고객님. 행복을 전하는 크루즈 여행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밝은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네, 다음 달 15일 출발하는 지중해 14일 패키지 예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나는 남편 민재가 시가 식구들 8명 이름으로 가계약만 걸어두었던 내역을 모조리 찾아 취소해버렸습니다.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위약금 규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위약금은 제 개인 카드로 바로 결제할 테니 8명 전원 취소해 주세요. 대신 아주 특별한 예약을 새로 하고 싶습니다. 나는 남편 민재가 요구했던 바로 그 날짜, 똑같은 배편으로 가장 전망이 좋고 넓은 최고급 발코니 스위트룸을 예약했습니다. 탑승자는 총 3명입니다. 제 이름과 저희 친정 부모님 2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상담원이 내 이름과 친정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꼼꼼하게 타자로 치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네, 고객님. 3인 스위트룸 예약 확정되셨고요. 결제 링크 문자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핸드폰으로 전송된 결제 링크를 열어 내 명의의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를 시원하게 마쳤습니다. 결제 완료 문자가 화면에 뜨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산산조각 나며 통쾌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즉시 친정엄마 명희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하지만 기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랑 2분 여권 사진 찍어서 나한테 당장 문자 보내. 그리고 다음 달 15일 무조건 시간 비워둬. 친정엄마 명희가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여권은 왜? 너희 인테리어 현장에 일손이라도 모자라니? 나는 콧노래를 부르며 사무실로 출근할 준비를 했습니다. 일은 무슨? 엄마, 우리 회사 인테리어 사업 이번에 대박 터진 거 알지? 내가 기념으로 아주 멋진 크루즈 여행 시원하게 쏠 거니까 기대해. 친정엄마 명희가 놀라서 소리치는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현장 반장과 직원들을 불러 모아 2주간의 긴 휴가 계획을 통보하고 업무를 철저하게 인수인계했습니다. 현장 진행 상황과 자재 발주 일정을 꼼꼼하게 정리한 파일 서류를 직원들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당부했습니다. 내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문제 생기면 바로 이 비상 연락망으로 연락하고 결제 거는 법인 카드로 차질 없이 진행해. 직원들은 내가 오랫동안 제대로 된 휴가 한 번 없이 일만 해온 것을 알기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며 나는 남편 민재를 상대로 아주 치밀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민재는 내가 시가 식구들 여행 경비를 흔쾌히 내기로 굴복했다고 굳게 믿고 매일같이 기고만장하게 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 민재는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시가 식구들 단톡방에 쉴 새 없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크루즈 탈 때 입을 멋진 드레스 하나 사야지. 서윤이가 옷값도 따로 100만 원 용돈으로 준댔어. 남편 민재가 내 눈치를 살짝 보며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란이 누나네 애들은 수영복 2벌씩 꼭 챙겨. 배 안에 워터파크가 아주 끝내준대. 남편 민재는 엑셀표를 띄워놓고 8명의 여행 준비물 리스트를 정리하며 매일 밤 혼자 신나서 설레발을 쳤습니다. 나는 남편 민재가 흥분해서 떠드는 소리에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며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여보, 짐은 다 싸가고 있어? 어머님, 아버님 상비약 챙기는 거 잊지 마. 내 다정하고 싹싹한 태도에 남편 민재는 콧방귀를 뀌며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알아서 완벽하게 가이드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돈만 딱 결제하면 돼. 이제야 우리 마누라가 며느리 노릇 좀 제대로 하네. 나는 남편 민재가 잠든 깊은 새벽마다 베란다 구석에서 몰래 내 짐과 부모님의 여행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3개에 예쁜 휴양지 원피스와 챙이 넓은 모자, 부모님 편하게 신으실 운동화까지 꼼꼼하게 챙겨 넣었습니다. 여행 출발 사흘 전 나는 남편 민재 몰래 콜밴 기사를 불러 커다란 캐리어 3개를 통째로 친정집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친정엄마 명희에게는 비밀을 당부하며 공항으로 바로 짐을 가져오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정을 위해 미리 예약해둔 서초동의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은밀하게 방문했습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의 차가운 회의실 탁자 위에 아주 무거운 서류 가방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여기 그동안 남편이 생활비를 10원 단위로 쪼개며 저를 올감했던 엑셀 파일과 통장 거래 내역 전부입니다.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다발을 빠르게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부부의 공동 경제 생활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골적인 경제적 통제와 착취에 가깝네요. 시가의 부당한 금전 요구 증거도 확실합니까? 나는 남편 민재가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가 시동생 부부 술값을 결제한 내역과 시어머니 숙자가 냉장고를 사내라며 폭언을 퍼부은 녹음 파일을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이 증거들이면 제가 크루즈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이혼 소송을 완벽하게 시작할 수 있겠죠? 변호사가 서류를 탁탁 치며 아주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의뢰인님 재산은 완벽하게 방어하고 오히려 남편 측의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한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모든 법적, 현실적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여행 출발 전날 밤 거실 바닥에는 남편 민재가 시가 식구들을 위해 싸둔 커다란 이민 가방 2개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재가 들뜬 얼굴로 가방 지퍼를 닫으며 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에 공항 가서 탑승권 발권해야 하니까 당신이 결제한 예약 번호 지금 내 폰으로 보내놔. 나는 태연하게 하품을 하며 안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 오늘 현장 돌고 와서 너무 피곤해. 예약 번호는 내일 아침에 공항 카운터에서 내 이름 대면 바로 나오니까 걱정 마. 남편 민재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신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소파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아, 내일 드디어 출발이네. 우리 가족 다 같이 해외여행 가는 게 얼마만이야.
남편 민재가 드르렁거리며 코를 고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안방문을 조용히 걸어 잠갔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어둠 속에서 숨소리를 죽이고 마침내 내일 아침 공항에서 벌어질 통쾌한 복수극의 완벽한 리허설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출국 당일 창밖이 아직 어슴푸레한 새벽 4시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민재가 세상 모르고 요란하게 코를 골며 소파에서 웅크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인 채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챙겨둔 작은 크로스백 하나만 달랑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순간 뺨에 닿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토록 상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는 미리 예약해둔 대형 콜밴 택시가 비상등을 켠 채 나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 뒷자리에 올라타 기사님께 가벼운 인사를 건네고 친정집으로 향하는 내내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산한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꺼지는 풍경이 마치 내 지난 억눌렸던 결혼 생활이 끝나는 모습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친정집 골목 어귀에 도착하자 벌써부터 대문 앞에 나와 서성이는 친정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정엄마 명희가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내 캐리어 3개를 옆에 둔 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친정아빠 정길은 멋쩍은 듯 등산 모자를 푹 눌러쓰고 기침을 헛기침을 하셨지만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진짜 이 큰 짐을 다 들고 비행기 타러 가는 거 맞냐? 친정엄마 명희가 택시 트렁크에 짐을 실으며 연신 내 어깨를 토닥거렸습니다. 그럼요, 엄마. 오늘은 제가 쏘는 거니까 그냥 비행기 타고 크루즈 타서 편하게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인천대교 위에서 붉게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나는 비로소 완벽한 자유를 실감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부모님을 모시고 곧바로 1등석 전용 발권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고객님, 이서윤님 외 2명, 지중해 크루즈 패키지 스위트룸 예약 확인되셨습니다. 승무원이 환한 미소와 함께 고급스러운 여권 케이스에 담긴 탑승권 3장을 내밀었을 때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수화물을 붙이고 복잡한 보안 검색대를 순식간에 통과하여 널찍한 면세 구역에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여긴 무슨 백화점보다 더 크고 번쩍번쩍하네. 친정아빠 정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면세점 진열장을 구경하며 감탄사를 연발하셨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손을 양쪽에 꼭 잡고 면세구역 한가운데 위치한 고급스러운 라운지로 2분을 안내했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자리를 잡고 따뜻한 커피와 갓 구운 크루아상을 가져다 놓았을 때 내 핸드폰 시계는 정확히 아침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그쪽 식구들도 공항에 도착해서 난리가 났겠지. 나는 커피잔을 여유롭게 들어 올리며 입가에 번지는 차가운 미소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약속된 공항 미팅 시간이 다가오자 가방 속 깊이 넣어둔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발광했지만 나는 아주 느긋하게 진동 모드를 무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화면을 톡톡 터치하여 미리 작성해둔 통쾌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 버튼 하나로 시원하게 날려보냈습니다. 효도도 각자 셀프인 거 알지? 쫌생아. 내 돈은 나랑 우리 부모님한테만 쓴다. 시가 식구들이랑 알아서 공항 구경이나 잘해. 문자가 전송되었다는 짧은 알림음과 함께 내 가슴을 짓누르던 체증이 한 번에 싹 씻겨 내려갔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저 멀리 일반 발권 카운터 앞의 상황이 작지만 또렷하게 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등산복을 빼입은 시어머니 숙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두 다리를 뻗고 통곡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동생 내외는 당황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시누이 미라는 카운터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펄펄 뛰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제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이리저리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아빠, 저쪽 카운터 앞에서 지금 아주 재밌는 서커스가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창밖을 가리키며 가볍게 웃음을 터뜨리자 친정엄마 명희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머나, 저기 바닥에 앉아서 우는 사람, 내 시어머니 아니니? 아니, 김서방은 왜 저렇게 뛰어다니고 난리야? 친정아빠 정길이 안경을 고쳤으며 놀란 표정으로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서윤아, 저 사람들 우리 사돈댁 식구들 아니냐? 저기서 대체 무슨 일이 난 거야? 나는 남편의 그 지긋지긋한 이기주의와 칠순 크루즈의 뻔뻔한 전말을 부모님께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친정아빠 정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화가 나서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처죽일 놈. 지 부모 칠순은 내 돈으로 호강시켜드리고 내 딸은 그렇게 돈 버는 기계 취급을 해. 친정엄마 명희는 기가 막혀서 가슴을 치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쳐. 우리 착한 딸이 그동안 그 짠돌이 구두쇠 집구석에서 얼마나 맘고생을 했으면 이럴까? 나는 부모님의 두 손을 다정하게 감싸주며 안심시키듯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저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지 않아요. 오늘 이 여행이 제 시원한 이혼 축하 파티니까요. 친정 부모님은 내 결연한 표정에 더 이상 묻지 않고 묵묵히 내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너 돈 벌어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사느니 혼자 당당하게 사는 게 100번 낫지. 탑승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라운지에 부드럽게 울려 퍼지자 우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승무원의 환한 미소와 함께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나는 남편 민재와 시가 식구들의 아비규환을 완벽하게 던졌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우리는 마침내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크루즈에 무사히 승선했습니다. 스위트룸의 넓은 발코니 문을 열자 눈부시게 푸른 지중해의 바닷바람이 내 얼굴을 시원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와, 세상에 이렇게 큰 배가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네. 친정아빠 정길이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어린아이처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친정엄마 명희는 최고급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내 볼에 뽀뽀를 쪽 해주었습니다. 우리 예쁜 딸 덕분에 엄마가 여왕님 된 기분이다. 고마워 서윤아. 크루즈에서의 14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황홀한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발코니로 배달되는 화려한 조식을 부모님과 함께 바다를 보며 여유롭게 즐겼습니다. 낮에는 기항지마다 정박하여 로마의 콜로세움,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등 이국적인 거리를 손잡고 걸었습니다. 밤이 되면 선상 파티에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참석해 부모님과 흥겹게 춤을 추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행 내내 내 핸드폰은 비행기 모드로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었고 한국에서의 소음은 단 한 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롯이 나 자신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의 행복에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밤 크루즈의 갑판 위에 서서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친정아빠 정길이 내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든든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기 인생 잘 살아가는데 아빠가 평생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줘야지. 나는 가슴 벅찬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입가에는 세상 가장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꿈결 같았던 14일간의 완벽한 일탈이 끝나고 비행기는 다시 삭막한 현실이 기다리는 인천공항 활주로에 묵직하게 착륙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입국장 게이트 문이 스르륵 열리는 순간 나는 심호흡을 길게 한번 내쉬었습니다. 게이트 밖에는 잔뜩 독이 오른 남편 민재가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팔짱을 낀 채 나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친정 부모님을 내 뒤로 물러서게 하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아주 당당하고 차가운 걸음으로 남편 민재를 향해 똑바로 걸어 나갔습니다. 입국장 게이트의 불투명한 자동문이 양옆으로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한국의 익숙한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기도 전에 남편 민재가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제 앞을 거칠게 가로막았습니다. 남편 민재가 허공에 삿대질을 해대며 공항 천장이 무너질 듯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이 독하고 미친 여자가 이제야 기어들어오냐? 저는 당황한 친정 부모님을 등 뒤로 재빨리 숨기고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 민재를 노려보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며 행패 부리지 말고 당장 비켜. 남편 민재가 제가 끌고 있던 캐리어 손잡이를 거칠게 낚아채며 짐승처럼 악을 썼습니다. 비켜? 네가 감히 내 부모님 칠순 잔치를 통째로 망치고 우리 식구들을 공항에서 개망신을 줘. 친정아빠 정길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남편 민재의 손등을 매섭게 탁 내리쳤습니다. 자네 지금 내 딸한테 무슨 행패인가? 당장 내 딸 짐에서 손 떼게. 남편 민재가 손등을 문지르며 눈을 부릅뜨고 친정아빠 정길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사위가 번 돈으로 호화 여행 다녀오시니까 아주 속이 편하십니까? 저는 남편 민재의 기가 막힌 거짓말에 참지 못하고 헛웃음을 크게 터뜨렸습니다. 당신 돈? 당신이 언제 내 여행 경비에 단 10원 한 장이라도 보탠 적 있어? 남편 민재가 목에 시퍼런 핏대를 세우며 아주 억지스러운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결혼한 부부 재산은 싹 다 공동 재산이야. 네가 나가서 번 돈도 전부 다 내 돈이라고. 저는 남편 민재의 비겁한 얼굴 앞까지 바짝 다가가서 또박또박 입술에 힘을 주어 대꾸했습니다. 전기요금 250원 더 내라고 할 때는 칼같이 내 돈 가르더니 이제 와서 공동재산 타령을 해? 남편 민재가 씩씩거리며 점퍼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바닥에 신경질적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너 당장 이거 읽어봐. 내가 쓴 이혼 소장이야. 위자료 5천만 원에 내 사업장 재산 분할까지 싹 다 청구할 거니까 뼈저리게 후회할 준비나 해.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서류 봉투를 힐끗 내려다보고는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콧방귀를 꼈습니다. 고마워. 안 그래도 이혼 절차를 어떻게 밟을까 고민했는데 당신이 먼저 알아서 나서주니 수고를 덜었네. 친정엄마 명희가 남편 민재를 혐오스럽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아이고,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더니 자니가 우리 딸 피를 말려놓고 어디서 큰 소리를 치나. 공항 보안 요원들이 심상치 않은 소란을 감지하고 무전기를 들고 저희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양손을 이끌고 남편 민재를 무시한 채 서둘러 택시 승강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엄마 아빠 저런 미치광이 상대하지 마시고 얼른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완벽하게 다 알아서 할게요. 친정아빠 정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서윤아, 저놈이 해코지라도 하려고 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라고 해야 한다. 걱정 마세요. 제 밥그릇 뺏으려는 도둑놈 하나 못 쫓아낼 만큼 저 약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태운 택시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핸드폰 전원을 켰습니다. 전원이 들어오자마자 화면에 부재중 전화 수십 통이 찍혔고 곧이어 시어머니 숙자가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시어머니 숙자의 갈라진 비명이 제 고막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이 썩어 문드러지려나? 네가 인간이냐? 네가 어떻게 감히 시애미 등에 칼을 꽂아? 저는 공항버스를 기다리며 아주 평온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공공장소에서 계속 욕설하시면 다 녹음해서 경찰에 협박죄로 넘길 겁니다. 시어머니 숙자가 쿵쾅거리며 제 가슴을 치는 소리를 핸드폰 너머로 고스란히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동네방네 며느리가 크루즈 여행 보내준다고 자랑을 다 해놨는데 나를 공항 바닥에 주저앉혀? 네가 내 체면을 이따위로 뭉개. 저는 미간을 한번 좁히고는 아주 차갑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제 친정아버지 칠순 때는 동네 고기 뷔페에서 10만 원 내고 퉁치셨잖아요. 저는 오직 제 피 같은 돈으로 제 부모님 모시고 다녀온 것뿐입니다. 시어머니 숙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너 잘났다 이거지? 내까지 께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데 우리 아들이 너 10원 한 장 없이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거다. 저는 가볍게 웃음을 흘리며 단호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네,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제 재산 건드렸다가는 어머님 아들 평생 콩밥 먹게 될 테니까요. 시어머니 숙자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더 뱉어내기 전에 저는 가차없이 통화를 종료하고 번호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곧장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참담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 민재가 던진 듯한 사무용 의자가 벽에 부딪혀 나뒹굴고 있었고 깨진 화분 흙과 찢어진 도면, 서류들이 바닥을 엉망으로 덮고 있었습니다. 현장 반장 상훈이 빗자루를 들고 쓸쓸하게 바닥을 쓸다가 저를 보고는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며칠 전에 남편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사무실을 다 때려 부수고 엄청나게 고함을 치고 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제 명패를 주워들며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직원들 중에 다친 사람은 없어요? 당장 경찰을 부르지 않고 왜 가만히 뒀습니까? 현장 반장 상훈이 빗자루를 벽에 기대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하필 그때 상가 건물주 박 회장님이 도장 찍으러 와 계셨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눈을 크게 뜨고 현장 반장 상훈을 쳐다보았습니다. 박 회장님이요? 이번에 리모델링 전체 계약하기로 한 대형 카페 건물주님 말씀이세요? 현장 반장 상훈이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며 결제 서류 뭉치를 제게 건넸습니다. 네, 사장님 남편분이 막 욕을 퍼부으면서 회사 돈이 다 자기 거라고 소리치는 걸 박 회장님이 눈앞에서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계약을 보류하겠다고 화를 내고 가셨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을 지식이듯 깨물었습니다. 단순히 돈 몇 푼 아끼려던 남편 민재의 복수극이 이제는 내 인생과 직원들의 밥줄이 달린 일터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악랄한 공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책상 앞 의자를 당겨 앉고 노트북 전원을 켰습니다.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법인 자금 통장과 부부 공동명의 통장의 최근 거래 내역을 아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화면에 붉은색으로 뜬 출금 거절 내역 수십 건을 발견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 민재가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난 직후부터 매일같이 통장에서 돈을 빼내려 한 시도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콜센터 전화를 걸어 담당 상담원을 연결했습니다. 고객님, 18일 오후에 남편분께서 대리인 자격을 주장하시며 영업점에 방문해 법인 계좌 전액 이체를 집요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실제로 이체를 실행한 건 아니죠? 제 서명과 동의 없이 절대 단 1원도 출금하면 안 됩니다. 상담원이 아주 침착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남편분께서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셨지만 금액이 워낙 커서 명의자 본인 확인이 필수였습니다. 고객님과 유선 연결이 되지 않아 지점장 권한으로 모든 이체 시도를 전면 거절 처리했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그 당시 남편이 은행 창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언을 한 기록도 남아 있나요? 네, 출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자 창구 직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시고 안내 책자를 집어 던지셔서 청원경찰이 무력으로 제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기록 절대로 폐기하지 마세요. 조만간 경찰 영장 들고 정식으로 증거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텅 빈 사무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엉망이 된 바닥을 묵묵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 민재는 자신의 얄팍한 체면을 구긴데 앙심을 품고 내 회사 자금줄을 끊어 나를 바닥까지 추락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멍청한 남편 민재는 그 치졸한 행동 덕분에 오히려 자신을 감옥으로 보낼 아주 완벽한 횡령 미수 증거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구석에 놓인 육중한 금고 다이얼을 돌려 문을 열고 중요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며 모아둔 남편 민재의 경제적 횡포 증거, 방금 확인한 횡령 시도, 내역, 그리고 현장 반장 상훈이 백업해 둔 사무실 난동 CCTV 영상 파일까지 전부 챙겼습니다. 모든 무기를 가방에 든든하게 채워넣고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가다듬었습니다. 과거에 잿빛 같던 나라면 남편의 무식한 폭력에 겁을 먹고 혼자 방구석에 숨어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먼지를 마시며 내 손으로 일궈낸 이 회사는 나를 결코 꺾이지 않는 아주 단단하고 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민재와 시가 식구들의 헛된 망상을 남김없이 부숴버리기 위한 최후의 법적 싸움을 향해 저는 굳게 닫힌 사무실 문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서초동에 위치한 아주 으리으리한 이혼 전문 법률 사무소의 묵직한 유리문을 두 손으로 힘차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넓은 회의실 탁자 앞에 앉아 무거운 서류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열었죠. 맞은편에 앉은 변호사 정훈이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제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사장님, 그동안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마음고생이 아주 심하셨죠. 저는 녹차를 한 모금 깊게 마시며 숨을 고르고는 가방 안에서 서류 뭉치와 아주 작은 저장 장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 민재가 기어이 제 회사 통장에 손을 대려고 은행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날 은행 창구에서 찍힌 보안 카메라 영상과 창구 직원의 진술서 복사본입니다. 변호사 정훈이 서류를 집어들고 빠르게 눈을 움직이며 글자들을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사업 자금을 훔치려 한 아주 명백하고 질 나쁜 범죄 시도입니다. 저는 두 손을 탁자 위에서 꽉 마주잡고 턱을 꼿꼿하게 치켜들며 아주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가 저 몰래 뒤로 빼돌려둔 비상금 통장 내역도 전부 샅샅이 뒤져서 단 한 푼도 빼앗기지 않게 완벽하게 막아주세요. 변호사 정훈이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만년필로 서류 모서리를 탁탁 쳤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뢰인님의 소중한 땀방울이 밴 회사는 완벽하게 방어하고 오히려 민재 측이 숨겨둔 돈까지 아주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탈탈 털어서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정훈과의 면담을 아주 만족스럽게 마치고 저는 쉴 틈 없이 대형상가 건물주 박 회장을 만나러 최고급 전통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고풍스러운 병풍이 쳐진 넓은 방 안에는 박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회장 앞까지 걸어가 허리를 깊이 숙여 아주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며칠 전 저희 사무실에서 끔찍한 난동으로 불미스러운 꼴을 보여드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박 회장이 혀를 끌짓 차며 미간을 깊게 찌푸리고는 찻잔을 탁자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장, 남편이라는 작자가 사무실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며 욕을 퍼붓는데 내가 그 꼴을 보고 어떻게 엄청난 공사를 믿고 맡기겠나?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가방에서 그동안 수십 번 고쳐 그린 상가 전체 수리 계획서와 입체 도면을 꺼내 박 회장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주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불행이 회장님의 귀한 상가에 흠집을 내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법적인 문제는 제가 아주 날카롭게 베어내고 완벽하게 정리하는 중입니다. 박 회장이 제가 내민 도면을 천천히 넘겨보며 아주 매섭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죠. 저는 박 회장의 시선을 올곧게 마주보며 목소리에 강한 힘을 주어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남의 눈을 속이거나 요령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회장님의 상가를 동네에서 가장 빛나는 건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박 회장의 굳어있던 턱 근육이 서서히 풀리더니 이내 호탕하고 묵직한 웃음소리를 방 안에 터뜨렸습니다. 허허 맞아. 이 사장 손끝이 아주 매섭고 정직한 건 내가 진작에 첫눈에 알아봤지. 박 회장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반짝이는 금장 만년필을 꺼내 수리계약서 마지막 장에 아주 굵고 시원하게 서명했습니다. 지저분한 개인사는 아주 독하게 털어버리고 공사나 내 마음에 쏙 들게 멋지게 끝내주게. 저는 박 회장이 내민 계약서를 두 손으로 꼭 쥐며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감격을 느꼈습니다. 저를 굳게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완벽하게 보답하겠습니다. 가장 큰 위기였던 일터의 문제를 아주 통쾌하게 해결하고 나니 이제 남재와 그 지긋지긋한 시가 식구들을 향한 법정에서의 최후 일격만 시원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삭막한 공기가 흐르는 법원 조정실 안 아주 길고 튼튼한 나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민재와 마주 앉았습니다. 몇 달 동안 소송에 시달린 민재는 예전에 그 번지르르하고 기고만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눈밑이 새까맣게 죽어 있었습니다. 민재가 저를 보자마자 이빨을 빠득빠득 갈며 손가락으로 제 코앞을 거칠게 가리켰습니다.
너 진짜 끝까지 사람 피 말려 죽일 작정이야. 내가 통장에 돈이 어디 있다고 수천만 원짜리 위자료를 달라고 난리야.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편안하게 기대고 팔짱을 단단히 낀 채 민재의 핏발 선 눈을 아주 여유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내 회사를 부수고 내 돈을 훔치려 한 무거운 죗값을 묻는 건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 민재가 주먹으로 책상을 쾅쾅 내리치며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고 악을 썼죠. 우리 결혼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반반으로 계산해서 했잖아. 위자료고 나발이고 각자 번 돈은 각자 챙기고 여기서 깔끔하게 도장 찍고 끝내. 제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변호사 정훈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아주 두꺼운 서류 다발을 탁자 한가운데에 소리나게 던졌습니다. 민재 씨, 부부 공동생활비는 10원짜리 하나까지 야박하게 의뢰인님께 청구하시더니 정작 본인은 아주 두툼한 뒷주머니를 차고 계셨더군요. 변호사 정훈이 민재가 직장 동료 이름으로 몰래 개설해둔 차명 통장 번호와 엄청난 액수가 찍힌 잔액 증명서를 탁자 위에 쫙 펼쳐 보였습니다. 민재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지더니 핏기 하나 없는 손으로 서류를 황급히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대체 왜 당신들 손에 있어? 이건 우리 엄마가 나 몰래 차곡차곡 모아준 내 피 같은 돈이야. 제가 상체를 탁자 위로 훅 기울이며 민재의 당황한 얼굴 바로 앞까지 바짝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준 돈? 전기요금 낼 돈 없다고 징징거리더니 뒤로는 아주 훌륭한 비상금을 꽁쳐두고 있었네. 민재가 양손으로 머리칼을 마구 헝클어뜨리며 의자 위에서 몸을 심하게 비틀고 발악을 했습니다. 그건 절대 한 푼도 못 줘. 내가 점심값 아껴가며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네가 그걸 왜 다 뺏어가려고 해? 저는 민재의 처절한 비명을 들으며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죠. 뺏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내 몫을 나누는 거지. 네가 평소에 그렇게 입에 달고 살던 그 잘난 합리적인 반반 원칙대로 말이야. 민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당장이라도 탁자를 뛰어넘어 제 뺨을 칠 듯이 주먹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 독사보다 더한 미친 여자야. 너 진짜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거다. 변호사 정훈이 탁자를 손바닥으로 세게 치며 민재를 향해 아주 무겁고 엄중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여기서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며 소란을 피우시면 은행 보안 카메라 영상 당장 경찰서로 넘겨서 구속 수사받게 만들겠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자고 싶으십니까? 민재는 감옥이라는 두 글자에 다리 힘이 풀린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제발 저 돈만은 건드리지 마. 저는 콧물까지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비는 민재의 초라한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단 한 줌의 동정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목숨처럼 벌벌 떨며 아끼는 돈, 이번 기회에 아주 법대로 시원하게 다 털어줄 테니까 똑바로 각오해. 법의 차가운 칼날은 아주 냉정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민재의 숨통과 지갑을 동시에 완벽하게 조여버렸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소송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서는 길, 살을 애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옷깃을 매섭게 파고들었습니다. 대리석 계단을 반쯤 내려가기도 전에 텅 빈 광장 뒤편에서 아주 다급하고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서윤아, 우리 예쁜 며느리야. 제발 멈춰서서 내 말 좀 들어봐라. 뒤를 휙 돌아보니 시어머니 숙자가 머리핀도 다 빠진 산발을 하고 화장기 없는 초췌한 얼굴로 저를 향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숙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 손목을 두 손으로 덥석 부여잡고는 바닥에 무릎을 꿇을 듯이 허리를 푹 꺾었습니다. 내가 정말 다 잘못했다. 우리 민재 통장 돈 다 뺏기고 완전히 길거리에 거지로 나앉게 생겼어. 네가 넓은 마음으로 한 번만 눈 감아주고 소송 좀 취하해 다오. 저 멀리서 뛰어온 민재도 시어머니 숙자 뒤를 따라와 무릎을 꿇고 훌쩍거리며 제 코트 자락을 아주 비굴하게 잡아당겼죠. 여보,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당신한테 생활비 10원 한 장 안 받을게. 우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좋게 시작하자, 응? 저는 아주 끔찍하고 역겨운 벌레를 털어내듯 민재와 시어머니 숙자의 거친 손을 매몰차게 확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제 입에 담기도 싫은 남입니다. 길거리에서 함부로 남의 몸에 더러운 손 대지 마세요. 시어머니 숙자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내리쳤습니다. 우리가 칠순 여행 못 가서 동네방네 망신당한 건 다 잊고 덮을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 통장 돈은 뺏지 마라. 그 돈 뺏기면 우리 아들 진짜 한강물에 뛰어들어야 한다. 저는 시어머니 숙자의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를 내려다보며 아주 길고 날카로운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느리를 돈 찍어내는 기계 취급하며 매일 피를 빨아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불쌍한 척 죽는 소리를 해대세요.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걸음을 옮기려 하자 시어머니 숙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재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등신 머저리 같은 놈아. 네가 마누라 눈치를 똑바로 살폈어야지. 네가 그깟 푼돈 아낀다고 쪼잔하게 굴어서 우리 집안 다 박살나게 생겼잖아. 민재도 눈에 핏발을 세우고 지지하는 채 시어머니 숙자의 어깨를 획 밀치며 거리 한복판에서 악을 썼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며느리 돈 뜯어내서 여행 가자고 매일 부채질했잖아. 엄마가 냉장고 사달라고 지랄만 안 했어도 내가 이 꼴은 안 당했어. 길거리 한복판에서 서로에게 온갖 책임을 떠넘기며 짐승처럼 물어뜯고 뒹구는 두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처참하고 한심했습니다. 저는 그 더럽고 추악한 진흙탕 싸움판을 뒤로 한 채 아주 가벼운 깃털 같은 발걸음으로 미리 불러둔 고급 택시에 사뿐히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점점 작아지며 멀어지는 시가 식구들의 흉물스러운 꼴을 바라보며 저는 아주 깊고 평온한 숨을 길게 내쉬었죠. 단 한 푼의 금전적 손해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가장 끔찍하게 숭배하는 돈을 모조리 법적으로 빼앗아 완벽한 제 권리를 통쾌하게 되찾았습니다. 택시가 복잡한 시내 중심가로 미끄러지듯 진입하며 눈부신 오후의 황금빛 햇살이 창문을 넘어 제 얼굴을 따뜻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열어 단축번호 1번으로 지정된 친정엄마 명의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법원 서류 정리 방금 다 끝났어. 도장 완벽하게 찍었으니까 이제 나 진짜 마음 편한 자유야. 친정엄마 명의가 전화기 너머로 세상을 다 가진 듯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는 소리가 차 안에 기분 좋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 훌륭한 딸. 오늘 저녁에 내 아빠가 제일 비싸고 맛있는 소갈비 사주신대. 서둘러서 빨리 와라. 저는 창밖에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주 활짝 소리내어 웃어 보였습니다. 질척거리고 숨막히던 과거의 거미줄을 아주 예리한 칼로 깔끔하게 끊어내고 오직 나만을 위한 단단하고 눈부신 삶을 향해 힘차게 시동을 거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건물주 박 회장의 대형 상가 리모델링 공사가 마침내 성공적으로 끝난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안전모를 고쳐 쓴 저는 1층 로비 중앙에 서서 마감 도면을 아주 꼼꼼하게 살피고 있었죠. 현장 반장 상훈이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제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2층 천장 조명 설치와 원목 바닥재 작업 방금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박 회장님이 원하시던 대로 아주 따뜻하고 넓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제가 도면을 둘러둘러 말아주며 현장 반장 상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동안 야근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바닥 타일 틈새에 먼지 낀 곳 없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철저하게 확인해 주세요. 그때 상가 입구의 임시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며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박 회장이 환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박 회장이 뒷짐을 지고 1층 로비를 훌쩍 둘러보며 입을 떡 벌리고 감탄사를 연달아 내뱉었습니다. 허허, 이거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구먼. 이 사장 손을 거치니 다 죽어가던 낡은 건물이 아주 숨을 크게 쉬는 것 같아. 저는 안전모를 벗고 박 회장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저를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어주신 덕분에 제 실력을 아주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제 손을 두 손으로 덥석 맞잡으며 위아래로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다른 업자들은 중간에 자재값을 올리며 속임수를 쓰려 했는데 이 사장은 처음 약속한 견적 그대로 아주 정직하게 일을 해냈어. 내가 앞으로 우리 모임 사람들 건물 공사는 무조건 이 사장한테 다 몰아줄 테니까 당장 직원들 더 뽑을 준비나 단단히 해두게. 제가 환하게 소리내어 웃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회장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고로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어드리겠습니다. 상가 건물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날 저녁, 저는 전 직원들을 이끌고 동네에서 가장 비싼 한우 고깃집으로 회식을 갔습니다. 현장 반장 상훈이 소주잔을 높이 치켜들며 아주 우렁차고 씩씩한 목소리로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우리 이 사장님과 회사의 눈부신 앞날을 위하여 다 같이 잔을 듭시다. 직원들이 다 함께 잔을 쨍그랑 부딪히며 크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위하여.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를 직원들의 접시에 부지런히 올려주며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뜨거운 포만감을 느꼈습니다. 이온이라는 큰 폭풍우가 매섭게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처참한 폐허가 아니라 아주 단단하게 다져진 옥토였습니다.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제 손으로 당당하게 일터를 지켜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대표로 만들었죠. 2달 뒤 저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의 아주 멋진 바닷가 앞 최고급 독채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이 시리도록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친정엄마 명희가 식탁 위에 놓인 싱싱한 전복회와 커다란 갈치구이를 보며 두 손을 모으고 활짝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매달 이렇게 으리으리한 임금님 수라상을 다 받아보네. 서윤아, 넌 회사 일하느라 매일 바쁜데 이렇게 자주 놀러와도 정말 괜찮은 거니? 제가 아주 통통한 전복 하나를 집어 친정엄마 명희의 밥그릇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주었습니다. 엄마, 제 밑에 일 잘하는 든든한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현장 일은 직원들이 다 알아서 척척 해내니까 엄마 아빠는 저랑 매일 맛있는 거 드시고 재미있게 놀기만 하시면 돼요. 친정아빠 정길이 달콤한 소주잔을 입에 털어넣으시며 아주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세상 천지에 내 딸이 최고다. 그 못된 놈팽이 식구들 아주 속 시원하게 떨쳐내고 나니 우리 서윤이 얼굴에 벚꽃이 활짝 피었어. 제가 갈치살을 젓가락으로 곱게 발라내며 부모님을 향해 예쁜 눈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제 돈은 온전히 저랑 우리 부모님 행복을 위해서만 쓸 거니까 앞으로 저 멀리 해외여행 갈 체력이나 단단히 길러두세요. 우리가 한참 웃음꽃을 피우며 식사를 하던 중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핸드폰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주 가깝게 지내던 친구 수진의 이름이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제가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수진이 아주 흥분한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서윤아, 너 지금 제주도에서 부모님이랑 호캉스 중이라며? 너 혹시 민재 그 찌질한 자식 최근 소식 들었어? 제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가볍게 닦으며 아주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법원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 쾅 찍은 날 이후로 아예 남남인데 내가 그 인간 소식을 어떻게 알아? 그쪽에 무슨 일 났어? 수진이 전화기 너머로 손뼉을 짝 치며 아주 고소하다는 듯이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그 자식 완전 직장에서 개차반 돼서 쫓겨나기 직전이래. 자기 직장 후배들한테도 밥값 10원짜리까지 반반 내자고 아주 쪼잔하게 굴다가 완전히 왕따 당했어. 제가 콧방귀를 세게 뀌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편안하게 기댔습니다. 어련하시겠어. 자기 마누라한테 하던 몹쓸 짓을 남들한테도 똑같이 해대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정 떨어져서 도망가지. 수진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쾌하게 꺼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야. 민재 엄마가 동네 시장통 길바닥에서 민재 머리채를 잡고 피 터지게 싸웠다잖아. 민재가 이혼 소송 당하면서 너한테 뺏긴 위자료 자기 엄마한테 당장 내놓으라고 미친 듯이 소리를 쳤대. 제가 헛웃음을 크게 터뜨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아주 훌륭한 코미디를 찍고 있네. 엄마한테 몰래 받은 차명 통장 다 법으로 털리더니 완전히 이성을 잃었구나. 수진이 혀를 끌듯 차며 아주 경멸스럽고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집 식구들은 악착같이 돈 때문에 뭉치더니 결국 돈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어. 동네 사람들이 그 구두쇠 집안이라면 이제 다들 더럽다며 고개를 돌리고 피해. 너 진짜 그 지옥에서 일찍 탈출한 거 평생 천운인 줄 알아. 제가 따뜻한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아주 차분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천운이 아니라 내가 내 발로 그 감옥 같은 벽을 걷어차고 당당하게 걸어 나온 거야. 이제 그 집구석 사람들이 어떻게 지지고 볶고 살든 내 알 바 아니지. 난 지금 내 인생이 너무 완벽하게 행복하고 좋거든. 전화를 시원하게 끊고 창밖에 눈부신 바다를 내다보는 제 마음에는 티끌만한 분노나 앙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힘으로 쟁취한 단단한 평온함과 친정 부모님의 따뜻한 웃음소리만이 제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제 이름이 적힌 명패가 반짝이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갓 내린 커피의 향을 아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현장 직원들이 바쁘게 인테리어 도면을 수정하고 손님들과 밝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활기찬 모습이 보였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탁상 거울을 앞으로 당겨 제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튀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주 평범한 제 모습이 거울 속에 고스란히 비쳤습니다. 과거에 저는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제 자신을 잿빛이나 칙칙한 회색 같다고 규정하며 속으로 깊이 부끄러워했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하고 강렬한 색깔을 내지 못하고 늘 뒤에서 묵묵히 어중간하게 서 있는 것이 아주 실패한 인생이라고 바보처럼 착각했었죠. 하지만 지옥 같았던 남편 민재와의 끔찍한 결혼 생활을 제 스스로 부수고 나오면서 저는 제 색깔이 가진 진짜 무서운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루는 인테리어 현장의 시멘트처럼 회색은 처음엔 아주 무르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바람을 맞으며 굳어지면 어떤 것엔 비바람이 몰아쳐도 쉽게 부서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아주 단단하고 굳건한 콘크리트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얄팍한 기준에 억지로 저를 맞추려 하지 않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조용히 내 자리를 단단하게 지키는 힘이 바로 저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막내 여직원 지연이 갓 구운 호두파이 한 접시를 들고 제 자리로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책상 위에 사뿐히 올려놓았습니다. 사장님, 옆집 빵집 사장님이 저희 공사 솜씨가 너무 좋다고 고맙다며 서비스로 빵을 잔뜩 주셨습니다. 간식 드시고 천천히 일하십시오. 제가 접시를 앞으로 당겨 호두파이 한 조각을 입에 물며 아주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연 씨도 얼른 탕비실 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 타서 직원들이랑 같이 나눠 드세요. 지연이 고개를 푹 숙여 밝게 인사하고 자기 자리로 씩씩하게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주 깊은 안도감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온몸으로 겪어낸 모진 시간들은 결국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아주 성실하게 살아온 제 자신을 증명하는 가장 귀중한 훈장이었습니다. 이기심과 치졸한 탐욕으로 똘똘 뭉친 민재와 시가 식구들은 결국 스스로 파놓은 깊은 함정에 빠져 전부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면 남들이 보기에 조금 멋없고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묵묵하게 저만의 선을 지키며 치열하게 삶을 개척한 저는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금빛 결실을 거두었죠. 이 길고 험난했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수많은 구독자분들께 저는 눈을 맞추고 꼭 이 진심 어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목숨처럼 아끼고 굳게 존중하는 사람은 결코 남의 얄팍한 속임수나 억지에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앞서가는 화려한 사람들을 보며 지레 겁을 먹거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인다고 불필요한 불안감에 시달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만의 굳건한 속도와 묵직한 색깔을 굳게 믿고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결국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세상의 최후 승리를 거머쥐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에는 아주 단호하게 고개를 젓고 거절의 목소리를 내세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족과 자신의 단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는 기꺼이 매서운 칼을 빼다는 강력한 용기를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저를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친정 부모님과 저를 굳게 믿고 따르는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해 아주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창밖으로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는 오후의 찬란한 햇살이 오늘따라 제 어깨를 더욱 포근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쫌생이 남편의 치졸한 계산기나 뻔뻔한 시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온전한 제 삶이 저 맑고 넓은 하늘처럼 끝없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긴 싸움과 독립의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시고 아주 따뜻하게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